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아침 8시. 사람들의 발걸음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검은 패딩, 하얀 김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허둥지둥 뛰는 출근길. 그 속에서 나는 그저 하나의 점이었다. 한 손엔 종이컵 커피, 다른 손엔 회사 서류 가방. 그날따라 유난히 추운 아침이었다. 찬 공기가 폐속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던 순간 시야 한켠에 낯선 그림자가 보였다. 회색 담요를 덮고 앉아있는 노인이었다. 그 앞엔 낡은 종이컵 하나, 컵 안엔 동전 몇 개가 덜렁거렸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했다. 지나가는 시선들은 외면으로 일관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왔다. 잠시 망설였다.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하니까.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젊은이. 그래도요, 너무 추워서요. 나는 커피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잔잔히 퍼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나는 그대로 출근길에 몸을 실었다. 아무것도 아닌 하루의 시작,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장면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인가 그 노인을 스쳤다. 항상 같은 자리, 같은 자세. 때로는 따뜻한 호빵을, 때로는 작은 음료를 건넸다. 그는 늘 정중했다. 고맙습니다. 그 말 외엔 거의 하지 않았다. 회사 생활은 그다지 순탄치 않았다. 신입 3년차 영업팀 막내. 성과는 없고 야근은 많았다. 상사는 늘 말했다.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버텨야 돼, 버텨야. 그 말은 마치 명언처럼 사무실 벽에 붙어 있었다. 하지만 내 몸과 마음은 점점 버티기 어려워졌다. 매일 반복되는 보고서, 실적 압박, 그리고 형식적인 인간관계. 퇴근길마다 나는 그 노인을 스쳤다. 그는 늘 미소 짓고 있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에 이상하게 위로를 받았다. 누군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준 게 얼마 만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꽃이 피었고 사람들의 옷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지하철역 계단 밑 그 자리에 노인은 없었다. 빈자리만 남아 있었다. 담요도 컵도 사람의 흔적도 없었다. 나는 괜히 마음이 허전했다. 누군가 일상을 채우고 있었다는 걸 그가 사라진 뒤에야 알았다. 며칠 후 영무원에게 물었다. 혹시 여기 계시던 노인분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영무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 그분이요? 구청에서 모셔갔어요. 건강이 안 좋으셨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다. 내가 더 따뜻하게 대해드렸다면, 조금 더 자주 말을 걸었다면, 그런 생각이 맴돌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대리로 승진했고 직장도 어느 정도 안정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공허함이 있었다. 야근, 회식, 실적, 대출. 삶은 숫자와 일정표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늦은 회식이 끝나고 술에 취한 동료들과 헤어진 뒤 나는 집으로 가는 택시를 잡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짧은 경적 소리, 그리고 차가운 충격.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다. 왼쪽 다리에 깁스가 감겨 있었고 의식은 흐릿했다. 의사는 말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가 좀 필요하겠네요. 회사에서는 한 달 병가를 허락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돌아오라는 대신 정리합시다라는 통보가 왔다.
결국 나는 일자리와 월급, 그리고 자신감을 동시에 잃었다. 그해 겨울, 나는 빚과 병원비에 시달렸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하루하루가 버티는 일이 되었다. 친구들은 바빴고 가족은 멀었다. 재활치료실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는 걸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환자분, 병원비 정산은 끝났어요. 네, 아직 못 냈는데요. 익명의 후원자가 대신 내주셨습니다. 나는 멍해졌다.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단 3글자. 지하철역 커피 할아버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진지했다. 후원 계좌의 입금자는 희망나눔재단. 기부자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때 커피 한 잔의 따뜻함을 나눠준 분께 제게 온 복을 1000배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퇴원 후 나는 바로 희망나눔재단을 찾아갔다.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 간판은 새 것이었지만 분위기는 소박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중년의 여성이 맞이했다. 혹시 이 재단을 설립하신 분을 뵐 수 있을까요? 혹시 박노인님을 아시나요?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여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분이 생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내게 커피를 건넨 그 청년,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요. 그분이 재단을 세운 이유도 그때 받은 따뜻함을 잊지 못해서였어요. 그녀는 내게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사진 속의 노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이제 그 온기를 1000배로 나눈다. 나는 매년 겨울이 올 때마다 그 지하철역 계단 밑에 커피를 놓는다. 컵에는 메모를 붙인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 커피를 누가 가져가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가끔은 역을 지나는 사람들이 그 커피를 보고 멈춰선다. 누군가는 미소 짓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힌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커피를 그 옆에 놓고 간다. 작은 온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몇 년이 흘렀다. 나는 다시 사회로 복귀했고 지금은 희망나눔재단의 봉사팀에서 일하고 있다. 누군가의 삶에 작은 불빛을 켜주는 일. 그게 내 직업이 되었다. 가끔은 생각한다. 만약 그날 커피 한 잔을 건네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지금과 전혀 달랐을 것이다. 선의는 돌고 돈다.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하지만 분명히 돌아온다. 오늘도 나는 지하철역 계단 앞에 서 있다. 겨울의 바람이 스친다. 그때처럼 손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다. 그리고 속삭인다. 선생님, 덕분에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지나가며 종이컵이 살짝 흔들렸다. 그 안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퍼졌다. 나는 그 미소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무심코 나눈 작은 배려, 그건 언젠가 1000배의 온기로 돌아온다.